네, 안녕하세요. 끝판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바빠지고 이제 다 끝나니까 또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이 패닉셀이 나와준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좋은 점은 보세요. 이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말아올리는 그런 형태의 무빙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때도 상대 강도 지수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낮진 않았어요. 보면은 이때가 33인데 지금은 이제 반등을 꼬리를 줌에도 불구하고 28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패닉스에 왔다는 거고, 근데 재료가 이제 또 마운트 곡스의 재료가 또 떴잖아요. 보면은 마운트 곡스가 자 이런 식으로 독일도 30억 달러 투매하고 있고 마운트 곡스는 90억 달러를 투매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오니까 또 되게 안 좋은 소식이라고 보고 사람들이 이제 못 참다가 이제 팍 투매가 나오는 건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때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운트 곡스가 시장에 나와도 이거를 마음 먹고 만약에 매집을 할 수요가 있으면 이거는 어느 정도 가만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제가 박스권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냥 그 상황이라고 보고 지금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있고 저점을 높이는 형태의 이런 삼각 수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지켜내고 이렇게 올라가게라도 한다면 그러면 이 수렴의 마지막을 돌파를 하고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트들도 거의 페닉셀이 다 나왔기 때문에 공포에 여전히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정말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은 저는 뭐 비트도 비트지만 알트도 정말 좋다라고 보고요. 저는 계속 알트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계속 저평가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슬슬 이게 떨어지는 폭이 비트보다 이더가 좀 덜 떨어지는 시점이 좀 있었어요. 이때 구간에서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이더가 아웃퍼폼을 해야 된다. 하락일 때는 비트보다 덜 떨어지고 상승일 때는 비트보다 더 많이 오르는 그런 형태의 이더장이 와야 그 다음에 알트들로 순환된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요. 마찬가지 그런 과정들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회복을 하고 이 수렴을 돌파한 다음에 비트가 독주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도미넌스가 또 오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는 비트가 오르는 과정에서의 도미넌스 독주는 알트가 그냥 덜 오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닥이라는 관점을 내가 잡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 구간이 이후에 일어날 움직임에서는 좀 더 바닥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일봉상에서의 이 RSI 30 밑으로 내려가는 20몇을 찍는 이거는요 굉장히 드물어요. 보면은 이때도 보면 이때 찍을 때가 이때죠. 2023년 8월 9월 요때 8월달 이때 찍고, 그다음에 요때가 살짝 빼꼼 빠질 때가 28인데 요때가 이제 SVB 사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그때 사태로 떨어졌을 때 2023년 3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번 상승장 전에 최바닥 하단부에서 찍힐 때가 2022년 11월 요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상대 강도 지수의 지표상으로는 과매도 구간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패닉셀을 하고 있는 구간에 돌입을 했는데, 문제는 가격이 아직까지 이 신고점 라인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점 라인이 게 뭐냐면 이 지난 상승장의 고점을 탈환하는 그 부근에서의 박스권 형태에서 이 지표가 이렇게 시켰다는 거는 향후에 이거를 말아 올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렴이 끝나고 말아 올릴 때 여기서 물량이 거의 다 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의감을 느끼고 있죠. 그쵸? 비트코인 이거 상승장 없다, 비트 위주로 오른다, 이거 알트장 이번엔 없을 거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저는 이런 장이 오히려 뭐와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2017년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쭉 이어보면은, 주봉으로도 보면은 21일선이 이제 상승장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인데, 지금 여기를 일단은 몸통으로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이제 주봉 마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2023년 8월 달에도 이렇게 요 밑으로 형성이 됐지만 한 달 반 정도 버틴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구간이 되게 좋은 자리로 형성이 됐는데, 근데 정말 하락장이 시작이 될 때는 이 구간에서 강한 하락으로 나와주고 여기를 뚫지 못하면서 말아 올려도 다시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여기서도 다시 돌파가 나왔고 여기를 지켜줬고, 여기서도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56K에서 4월 말이죠. 이때도 여기서 찍고 반등이 나왔고, 지금도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좋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면 어차피 이제는 이제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차피 안 살 때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지나고 보면 이런 구간들이 나와주는 게 속 시원한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우리가 미니 불장을 겪고요. 2019년에 조정을 이렇게 기미 새는 조정을 거치면서 있다가 반등 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코로나 빔으로 빵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말아 올릴 때 천천히 이렇게 계속 올리는데 이때까지만 계속해도 이 구간 동안 매수를 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지나고 보면 이 자리에서 내가 왜 안 했지? 이런 생각 자꾸 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알트들이 많이 빠지고 힘들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 수렴의 구간에서 난 뭐 했나? 알트 자리를 이렇게 줬는데 왜 난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구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과 비슷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나스닥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그리고 부동산까지도 국내 부동산도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 국내 증시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왜 코인만 이 모양이냐 그런 생각할 거예요. 이제 슬슬 연락이 오거든요.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뭐 괜찮냐 뭐 등등. 이거는 거의 뭐 국룰인 것 같아요. 그 괜찮냐 지표가 발동할 때가 항상 얼마 뒤에 저점이 나올 확률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코인을 안 하는 사람들도 이 코인에 대해서 하락이 많이 됐다는 걸 인지할 시점이면 대중들한테 많은 공포가 끼어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럴 때가 저점인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주에 만약에 이걸 잘 지킨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주에도 보면은 이걸 지킨다 그래서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걸 한 번 더 깨지만 또 몸통으로 지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한 2, 3주 정도만 좀 더 지켜보신 다음에 그때 이제 또 만약에 여기 위에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추매를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마운트 곡스의 재료들도 이제는 이걸 받아낼 수 있는 전 여력이 있다고 봐요. 조금 있으면. 그래서 물론 많은 물량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레이스케일 물량도 지속적으로 녹이고 있는 것처럼 ETF 물량을 녹이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도를 할 사람 매도를 할 거고 들고 갈 사람 들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매도하는 물량들은 또 흡수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비트파이낸스 고래들이 6월 17일부터 2500비트, 2580비트 상당의 롱 포지션을 매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비트파이낸스의 롱 물량이 먼저 선행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숏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먼저 얘네들이 선행을 하고 거기에 이제 바이낸스들이 따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비트맥스, 비트파이맥스 같은 곳에서 먼저 선행 그 다음에 뒤로 따라가는 후행, 바이낸스 같은 애들 후행 이런 식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보면은 일단은 전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먼저 나오는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지표인데요. 이 사이클대로 보통 좀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2012년이 끝나고 2024년까지 다시 이제 통화가 팽창하는 기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올라가다가 2026년 전이죠. 요 전쯤에까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이 먼저 올라가지고 이 유동성 사이클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뭐 주식 이런 식으로 갔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요즘 부동산도 오르고 있고 주식도 좀 잘 가고 있는 걸 보면은 일단 이건 뭐 같이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2020년 이후로는 이렇게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기간 대비 수익률을 마지막에 고점 기준으로 저점과 고점을 기간 대비 수익률을 보면 코인이 가장 많이 오를 자산이라는 건 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뭐 2025년까지 간다 그래도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수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의 박스권 행보는 저는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이게 박스권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지나고 보면 얘가 이 크게 보이는 캔들이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나중에 오늘 확대해 보면 그렇게 적은 캔들이 아니에요. 보면 이런 것도 여기도 이제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도 이런 자리 보면은 한 21% 떨어지고 그런 자리들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지금 우리 얼마 떨어졌느냐 여기도 고점에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23%인데 다만 알트가 같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하게 박살이 났기 때문에 우리의 체감은 더 고통스러울 뿐인 거예요. 그러나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항상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걸 볼 때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는 시기, 비트코인이 나중에 오르는 시기, 알트장이 오는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이클이 있다면 그 항상 기준은 비트코인의 상승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하는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알트 사이클이 어떻게 될 것 같다, 뭐가 될 것 같다, 도미넌스가 오를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기준점의 역할을 하는데 이 기준점의 비트코인의 조정 폭의 서로 봤을 때는 이전에 우리가
2023년 요때나 아니면 2020년 구간이나 이럴 때보다도 비슷하게 떨어졌거나 아니면 좀 더 적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져 있지 마시고 보통 이 6월, 뭐 7월, 8월 이럴 때 혹은 뭐 5, 6, 7 이럴 때는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부처빔이 있을 때도 5월 달부터 보면은 이때 7월 말까지 좀 안 좋은 구간이었고 마찬가지로 2020년에도 5월부터 7월까지 좀 안 좋았다가 8월 올랐다가 8월 말에 또 조정 왔다가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름까지는 그냥 좀 내가 봤을 때도 전에 비트코인들 다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좀 여유롭게 좀 가지자. 대신 이 시장을 떠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4월부터 10월까지 쭉 횡보였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 나스닥은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같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랐는데 이 구간에서 어쨌든 이 지점 이후에 오르는 그 폭에서는 코인이 나스닥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보면 결국은 저는 코인이 이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면 사실 코인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디지털 쪼가리를 왜 삽니까 여러분들. 그냥 주식을 사지 아니 부동산을 사지. 그쵸? 내가 코인 시장에 들어왔으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없다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확신이 있다면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코인이 나스닥이나 뭐 주식 부동산 이런 애들보다 기간 대비 수익률이 월등히 높을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나스닥 기술 쪽에서 하고 있었겠죠. 엔비디아 가자 이러고 있었겠지. 제가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지나고 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도 다 코인을 오게 돼 있어요. 왜? 너무 많이 오르니까 나중에 되면. 근데 그 너무 많이 오르기 전에 코인이라는 놈은 항상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고요. 반감기 이후에 또 하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신고점을 뚫고요. 이때쯤 또 조정이 오고요. 그 다음에 뚫고 난 다음에는 비트가 독주를 하다가 그 다음에 알트장이 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지난 상승장 전에 2020년 중반부터 말까지의 디파이 붐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디파이라는 섹터가 아예 없던 게 새로 만들어질 시점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금의 상승장과 비교를 해보면 온도라든지 RWA라든지 뭐 디핀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먼저 가는 애들이 이때 당시에 그 디파이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메인 알트장이 자꾸 안 왔는데 이런 애들 상승 때문에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 안 왔다. 그리고 먼저 특정 섹터들이 디파이 때처럼 먼저 오르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알트장 올 거고 이 알트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아는 메디블록, 메타디움 이런 김치 코인들마저도 잘 가는 그런 대세 알트장이 올 건데 근데 문제는 2021년대처럼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게 올랐어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2017년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그때 장을 참여를 못하고 바라만 보다가 2018년 1월부터 시작해서 그냥 속된 말로 개같이 물려가지고 지금 코인을 사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둘 중 하나인데 어찌됐든 간에 17년과 같은 장을 저는 21년도에 기다렸지만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뭔가 돌아가는 상황이 2017년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7년처럼 만약에 된다면 얘는 중간중간마다 이런 식으로 하락을 계속 줘요. 여러분들 기준에 하락을 조정을 계속 주는데 이러한 조정을 주면서 RSI도 계속 이렇게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주봉상으로. 자, 근데 지금은 마찬가지로 보면 2021년은 보면 이 RSI가 주봉 RSI가 69, 70을 돌파한 다음에 이 부처빔이 끝나기 전까지는 부처빔이 오기 전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세 알트장이 한번 왔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때도 알트장이 왔지만 근데 지금은 뭔가 딱히 대세 알트장 느낌은 안 왔잖아요. 여러분들 2021년에 그 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RSI 이렇게 떨어진 걸 보면서 뭔가 요때랑 닮았다. 2017년과 굉장히 닮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2017년에 돈을 번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점에 돈을 번 사람들과 차원이 달랐어요. 물론 이때는 시총도 작고 적은 돈으로 올리기 편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걸 가기 위해서는 얘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간 거지 얘처럼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조정 없이 이렇게 오르면 생각보다 장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도 여기 박스 여기 박스 또 있죠?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때와 굉장히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게인 2017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시장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라도 빨리 시장을 떠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아있으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남아 계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떠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제가 좀 보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블라스트가 업비트에 상장을 한다라는 그 공지가 떴는데 너무 급하다. 원래 업비트에 상장을 할 때는 에어드랍이 돼서 뭐 바이낸스가 아니어도 OKX나 이런 데 해외 거래소 먼저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온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뭔가 동타이밍에 상장을 해요. 애들을 준 다음에 동타이밍에 같이 블라스트를 상장을 하는데, 이런 애들이 좀 괜찮은 애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블라스트 영상도 에어드랍 하는 거 영상 찍었었잖아요. 그거 하신 분들은 블라스트 에어드랍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업비트로 보내셔가지고 상장 때 파시든 아니면 반만 파시든 들고 가시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에어드랍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어드랍 영상 몇 개 안 올리긴 했지만, 소개를 별로 안 해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했던 애들 중에 하나가 블라스트였고, 그 다음에 제가 아이오넷도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좀 빠지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장을 하면 항상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 솔라나도 바이낸스에서 상장을 하고요. 솔라나도 그럼 바이낸스 여기 상장을 하고 이렇게 빠져요. 이게 몇 프로 빠진 거냐면, 자, 보세요. 78%, 80% 가까이 빠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이키 만들면서 엄청 오른 게 지난 상승장에서의 솔라나예요. 이때가 이제 2020년 말이거든요. 2020년 말부터 2021년 뭐 10월까지 얘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기서 이 저점부터 여기까지 올린 거 보면은 무슨 2만 프로가 넘게 올랐어요. 2만 5천 프로. 엄청나게 올랐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저점을 맞출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저점이 내가 산지점이 저점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지만, 이걸 가만히 있다가는 이 기간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되면 이런 자리로 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이오넷에다가 영상 올릴 때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사야 된다. 대신 내가 이거를 관심을 안 가지면은 놓친다. 저는 아이오넷이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실 분들은 제 지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카톡방도 들어오셔서 같이 대화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드디어 복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지난번처럼 영상을 자주자주 올리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